30분 남짓의 재활치료가 3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무겁디 무거운 다리와 목발을 잠시 내려놓는데요. 명숙 씨의 두 다리는 어쩌다 이렇게 망가지게 된 걸까요? 아프기 시작한 건 갱년기 이후부터 살짝 뻐근하고 시큰한 느낌이었어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는 정도여서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못했죠. 언니 집에 일 도와주러 갔다가 갑자기 농사일을 안 하던 걸 해보니까 그때 갑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가지고 병원에 온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왼쪽 무릎 통증으로 결국 수술까지 받게 된 건데요. 관절염 최후의 선택인 수술. 50대 젊은 나이에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관절이 망가졌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통증은 잘 못 걷겠고 아프면서도 조금은 걷지만 많이는 못 걷고 통증이 100으로 말하자면 한 85 정도? 등산을 자주 즐길 정도로 튼튼한 무릎을 자랑했던 명숙 씨. 앞만 보고 살아오느라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걸까요? 주변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튼튼한 무릎이 이제는 혼자 걷는 것조차 힘겨울 정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왼쪽 다리가 바닥에 닿긴 하지만 회복을 위해 절대 힘을 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랑 목발에 의지해서 걷는데 진짜 힘들어요. 몇 미터 걷는데 온종일 걸려요. 참기 힘든 통증 끝에 큰 수술까지 감행했지만 회복 과정 또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 언제쯤 다시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지 직접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다리의 상처 부분까지만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상처 괜찮고 염증이나 이런 것도 크게 없이 부기도 많이 없고 잘 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던 걸까요? 환자분은 무릎 통증으로 내원을 하셔서 MRI와 CT 검사를 진행을 했었고 그 결과 무릎 연골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중에서도 연골 손상이 가장 심한 4기였고 말기 상태로 진단이 되었고요. 관절의 염증 수치도 굉장히 높아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지만 환자의 관리 여부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고 재수술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통증이 남아있는 오른쪽 무릎입니다. 관절염은 진행 여부에 따라서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뉘는데요. 보통 3, 4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연골이 거의 닳은 상태로 뼈와 뼈가 거의 부딪히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연골이 닳아서 간격이 굉장히 좁고 그렇게 되면 걸을 때 통증은 물론 뼈가 갈리면서 관절 주변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절에서 시작한 염증은 전신으로 퍼지면서 전신 관절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서 왼쪽 무릎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 오른쪽 무릎 수술도 고려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절염은 왜 생기고 또 우리 건강에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까요? 네, 우리 몸은 206개의 뼈와 140여 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절은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을 분산하며 외부로부터의 압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노화를 포함한 다양한 원인으로 관절을 감싸고 있던 연골이 점차 닳아 뼈와 뼈가 부딪히며 통증과 염증이 유발되는데 이러한 증상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특히 무릎 관절은 우리 몸의 체중을 고스란히 견디고 하루 평균 10만 번 이상 움직이기 때문에 관절염에 가장 취약한 곳인데요. 실제로 40대 이상 인구의 90%에서는 이미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고 65세 이상 4명 중 1명은 관절염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